1976년 7월 24일 카프 박사가 이끄는 붉은 제국이 지구 공격을 감행했다. 전 세계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고 인류 최대의 위기에 처한 바로 그 순간 지구를 구원해낼 단 하나의 영웅이 등장했으니 그 이름도 유명한 태권브이였다. 어린 시절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법한 태권브이에 대한 추억. 포스터 포즈 때문에 이게 제일 좋아요. 포스터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 어린이 소극장이라고 500원 내고 들어가면 비디오를 틀어주면서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었어요. 만화책에서만 봤는데 정말 이게 막 얘가 막 살아서 움직이니까 그때는 말할 수가 없죠. 끝나고 나서 자막 올라오면서 끝 안녕라는 자막이 나오면서 태권브이 주제가가 나오잖아요. 그때 주제가가 나오니까 그 전 관객 애들이 그걸 다 주제가를 따라 부르더라고요. 저 그때 그러니까 한 4살 됐을 땐가 뭐 하여튼 그때니까 그 소리에 제가 놀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렇게 그 전율이 왔다 그래야 되나? 그 어린 나이에.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첫 로봇 애니메이션 작품 태권브이. 개봉과 동시에 18만이라는 경이적인 흥행 기록을 세웠다. 50m가 훌쩍 넘는 훤칠한 키에 믿음직스러운 마스크, 그리고 위기의 순간마다 빛을 발하는 그 화려한 발차기는 순식간에 코 흘리게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대항체 다 그 관객들을 수용하지 못해가지고 일주일 후에는 우리가 저희 버스 2대를 대절해가지고 지금의 서울극장, 그때는 이제 그 세계극장이라고 했었는데 거기에 다 들어가지 못한 관객들을 그쪽에 실어나르는 이런 거 아주 큰 뭐 반응들이 있었고 부모들한테 그때 욕도 많이 먹었어요. 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느냐고. 태권브이가 한창 활약하던 7, 80년대에는 말 그대로 로봇 애니메이션들의 전성기였다. 화면 속 영웅들의 활약을 지켜보기 위해 우린 기꺼이 TV 앞으로 모여들었다. 아톰에서부터 마징가 제트, 그리고 그랜다이저 등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던 그런 시절. 그땐 그랬다. 하지만 이런 수많은 로봇 중 태권브이에 남다른 애정을 가진 사람이 있었으니 자타공인 태권브이 마니아 남상우 씨. 태권브이 때문에 따로 마련했다는 그의 창고 안은 온통 태권브이 관련 자료와 수집품들로 가득하다. 첫 만남 때 이미 태권브이의 그 마음을 빼앗겼다는 남상우 씨. 하루 종일 거기서 계속 태권브이만 봤어요. 왜냐면 이제 일에 끝나면 거기 있는 아저씨들이 나가라고 하거든요. 나가는데 나는 이제 화장실에서 숨어 있다가 또 그 2회가 또 시작되면 또 나와서 또 보고 그 다음에 또 숨어 있다가 또 3회 때 또 보고. 그때 당시에 이 태권브이 물통은 애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제품이었었거든요. 이게 그때 당시에 한 76년도 개봉할 당시에 나왔던 100원짜리. 이뿐만이 아니다. 예, 뭐 이건 이제 문방구에서 팔았던 것들이에요. 벌써 몇 년째 발품을 팔아 전국을 돌며 하나하나 사모은 것들이란다. 한마디로 태권브이에 미친 남자. 그렇다면 태권브이의 무엇이 그를 이렇게 사로잡았던 것일까? 일본 만화 같은 거는 일단 뭐 육체적으로 이제 파워적인 면을 좀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태권브이 같은 경우에는 어릴 적에 느꼈던 건 그 인간적인 내면 있잖아요. 뭐 그런 거를 그 독자적인 또 컨셉이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좀 끌렸던 것 같아요. 윤 박사님은 어서 놓아주라니까. 어서. 이제 알겠다. 네가 이런 용사자. 그들을 배신하고 이렇게 다치면서까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응?
저는 영희와 훈이한테서 뭔진 모르지만 인간의 사랑 같은 걸 배워봐요. 또 피가 흐르는 인간이 되고 싶은 거예요. 태권브이는 그때 당시 쏟아져 나왔던 일본 애니메이션들과는 확실히 달랐다. 기존 로봇들이 뚜렷한 권선징악 구조로 악을 그저 응징하는 것으로 끝이었다면 태권브이에는 로봇들의 심리적 갈등과 용서가 있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인기에 큰 몫을 했던 태권브이의 또 다른 매력 하나. 하나의 로봇 인간이지만은, 그러니까 그 기계적인 인간이지만 그냥 그 기계적인 움직임보다는 우리의 어떤 고유 무술을 거기에 이입하면 재밌겠다 하는. 마징가 Z의 아류에 불과하다는 일각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태권브이가 태권브이만의 독창적 가치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기계 로봇의 손과 발끝에서 위기의 순간마다 구사되던 완벽한 동작. 그건 우리 고유의 무술 태권도였다. 로봇의 무술 동작을 접목시키자는 획기적인 아이디어. 하지만 문제는 늘 그렇듯이 기술력이었다. 태권도 유단자들을 대련시켜가지고 그걸 전부 우리가 흑백 16mm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그걸 렌즈 밀라 거울을 통해서 렌즈에 올라온 화상을 작화제를 놓고 우리의 캐릭터를 그대로 그려나가는 그런 그 방법을 써서 그런 좋은 동작들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대련 장면을 실제 카메라로 찍은 뒤 그걸 그대로 그림으로 옮기는 수밖에 없었다. 전문 용어로는 로토스코핑 기법. 작업의 수고로움이야 말할 것도 없었지만 덕분에 실제 태권도 동작과 진배 없는 뛰어난 대련 장면이 애니메이션으로 구현됐다. 태권브이의 이런 동작들을 가능케 하는데 결정적 공헌을 했던 숨은 공로자 유승선 관장. 당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직접 동작을 선보였던 것이 바로 그였다.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태권도에 대한 것을 동작에 대한 이치나 이론을 모르니까 2단 옆차기를 차면 왜 뒷발에 붙어야 되며 주먹은 어떻게 잡아야 되며 아래맞기는 왜 이렇게 해야 되며 자세는 어떻게 가져야 되며 시선은 어디에 두며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태권도 가르칠 때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하는 방법을 그분들한테도 설명을 해주고 그저 태권도가 좋아 태권도만 하던 순수 청년. 그는 당시 달랑 영화표 2장만을 약속받고 이 작업에 참여했단다.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제대로 된 태권 동작을 선보이겠다는 열정과 의지, 그거면 충분했다. 여기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하고 찌른다면은 이 손은 하나 없어진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막는다면 걸리게 되면 이게 닫혀지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사람한테도 그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그 로봇 태권브이에서는 아마 그 그리는 사람들 신경을 썼습니다. 그저 흉내만 낸 것이 아니었다. 완벽한 태권 동작을 위해 무엇 하나 놓칠 수 없었다. 이런 세심한 노력 덕분에 태권브이의 수많은 명장면이 탄생되었고 영화를 본 아이들은 너도 나도 태권도장을 찾았다. 그때는 이게 상술 있게 태권도장이 발달이 안 됐었어요. 굉장히 엄격하게 애들 가리키고만 했는데 뭐 한 6, 70명 되던 하루 나와서 하는데 6, 70명 되던 애들이 한 150명으로 그냥 한 달 만에 확 부른 적도 있고 명문도장으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한 게 로봇 태권브이입니다. 그리고 태권브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 달려라 달려 로봇들야 날아 날아 태권브이 천으로 훔친 주먹 로봇 태권
태권 부위를 향해 쏟아지던 수많은 찬사 뒤엔 바로 이 노래가 있었다.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고 적과 한판 승부를 치르는 결정적인 순간이면 어김없이 들려오던 주제가. 전주라도 울려나올라 치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두 일어나 목이 터져라 노래를 따라 불렀다. 태권부위는 너무 신기한 게 극장에서 한 거거든요. 그 당시 돈을 내고 극장에 가야 되는데 극장에 뭐 가봤자 몇 번 가겠어요. 뭐 한두 번 간단 말이죠. 근데 당시에 그 모든 친구들이 그 태권부의 주제가를 외웠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걸 외웠던 거는 거의 한두 번 보고 외웠다는 생각인데 그 굉장히 놀랍죠. 얼마나 그 당시에 준 인상이 강했으면 극장에서 한 번 보고 온 주제가를 외울 정도로 그 작품에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을까. 영화가 개봉되고 한 달 후 발매된 태권부의 OST는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주제가 외에도 수상한 메리, 깡통 로봇 등 영화의 중요한 장면이 앨범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런데 당시 그 유명한 주제가를 불렀다는 그 이름 석자가 왠지 낯이 익다. 최호섭. 세월이 가면이란 애절하고 감미로운 발라드 곡으로 80년대를 풍미했던 가수, 바로 그 가수 최호섭이 이 최호섭이란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최호섭은 음악 감독을 맡았던 최창권 씨의 아들이었다. 실제 그 어린이 목소리 씩씩하게 부르게 했던 것이 오히려 크게 효과적이 아니었나. 일반 가수가 불렀다 아마 그렇게 그 반응이 안 좋았을 거예요 아마. 그 씩씩한 소년의 그 목소리로 아주 불렀던 게 아주 그 제대로 그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태권부위는 2년, 3년 뒤에 그것도 극장에서 딱 한 번, 그리고 똑같은 게 나오려면 추석, 설날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태권부위는 그만큼 이펙트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머리에 그만큼 기억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력으로 따지면 맨날 먹는 음식하고 가끔가다 한 번씩 먹는 짜장면하고 이런 것처럼 그 맛이 잊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2003년 4월 25일 영화진흥위원회 필름 보관실에서 먼지 뒤덮인 필름 한 통이 발견됐다. 표지에 쓰여있던 이름은 분명 태권부위. 그동안 극장용 필름이 유실된 것으로 알려졌던 태권부위의 필름이 발견되면서 영화진흥위원회는 디지털 복원이라는 대대적인 프로젝트에 들어갔다. 없어져 갈 뻔한 어떤 문화유산을 복원했다는 차원에서 저희는 굉장히 보람 있게 작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넓게 보면은 이제 애니메이션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태권부위를 봤던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2년여간 10억 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됐다. 태권부위의 디지털 복원은 그만큼의 의미와 가치가 있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상처나고 찢겨졌던 필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을 거쳐 깨끗한 모습으로 재탄생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태권부위는 탄생 30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관객 앞에 나섰다. 디지털로 완전 복원된 태권부위가 팬들 앞에 첫 선을 보였던 순간, 수많은 사람들은 30년 전의 추억을 떠올리며 태권부위를 향해 박수를 보냈다. 태권부위를 복원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뭐 로봇 연구하는 뭐 과학자를, 그리고 다양한 부류에서 이제 사람들 만났는데, 이제 로봇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표준 모델 자체가 태권부위예요. 올해로 30살을 맞은 태권부위. 하지만 태권부위는 과거형이 아니다. 그 시절 태권부위를 보며 꿈을 키웠던 수많은 어린 과학자들이 바로 지금 태권부위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저희 때만 해도 장래희망을 물어보면은 대통령 아니면 과학자였거든요. 이제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로봇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랐을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영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랬던 부분들이 당시에 많은 분들이 이공계 진학을 했었고, 뭐 거기서 지금에 나오고 있는 이제 로봇 과학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그 당시에 태권브이를 보면서 좀 꿈꿔왔던 그런 세계가 아니었을까. 그러한 SF 로봇 애니메이션을 보고 나서 자기들이 과학자가 되겠다든지 실제로 이런 걸 만들어봐야지 했던 거고요. 실제로 20, 30년이 지난 지금 같은 경우는 몇몇 어떤 기업체라든지 과학자들이 실제로 인간 사회에서 쓸 수 있는 로봇들을 실제로 눈앞에 선보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런 로봇 SF 로봇의 애니메이션의 어떤 큰 혜택이라 볼 수 있겠죠.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인간형 로봇 휴보. 아직은 날 수도 적을 때려 눕힐 수도 없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30년 후쯤에는 휴보에 의해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 시절에 태권브이가 그랬듯이 말이다.